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 심리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헌법재판소가 반복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선고 날짜가 잡힌 한 가지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아닙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날짜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탄핵 심판 선고한다고 오늘 헌재가 밝혔습니다. 변론이 끝난 지 33일 만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대목이 눈에 띄게 됩니다. 오늘 요 얘기 집중적으로 좀 해볼 건데요. 세 분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손정혜 변호사. 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국회 통과한 거는 작년 12월 27일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한참 앞서서 12월 14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지금 뒤늦게 뒤쪽에 통과된 한덕수 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동안 누누이 먼저 처리한다고 강조했는데 이제 그게 순서가 이제 뒤섞이게 된 거예요. 순서대로 안 가고요. 윤석열 대통령 건보다 한덕수 총리 건을 먼저 선고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예초에 헌재에서 밝힌 계획에 대한 다수의 변경,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서는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가장 중대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고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 원칙도 이미 깨진 상황이죠.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선고 먼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는 이 원칙이 고수되지 않고 다른 이유로 변경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접수된 사건 먼저 선고한다는 원칙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 사건은 뒤늦게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고를 한다는 겁니다. 예. 즉 사안별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선고 일정을 지정하는 게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즉 대통령 사건은 현재 판결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국무총리 사건은 선고에 이를 정도로 평의와 판결이 모두 종결됐기 때문에 예. 선고기일을 이제 신속하게 잡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국무총리에 대한 심판 결정의 쟁점과 대통령에 대한 쟁점이 일부 일치하거나 쟁점이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동시에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 일단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일정은 지정되지 않은 걸로 보여서 국무총리 건 먼저 선고되고 그 이후에 대통령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른바 뭐 선입 선출 이런 얘기하죠. 먼저 접수된 사건은 먼저 선고를 한다. 이게 통상적인 절차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절차대로 가지 않고 있어요. 먼저 선고된 게 아직까지 선고리 안 나온 거고요. 뒤늦게 선고된 게 먼저 나온 경우가 발생하고 지금 한덕수 총리 건 역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결론난 이거하고 맞지가 않게 된 거예요. 송영훈 전 대변인. 좀 손정혜 변호사가 잠깐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선고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같은 날 동시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근데 전망 빗나갔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같은 날 선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죠. 예. 그런 관측은 이제 왜 있었냐고 하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이것을 이제 탄핵소추 안에서는 내란이라고 적시를 하고 있는데 그 예. 내란 행위에 공모, 묵인 내지는 방조했다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에 일부분에 관해서 즉 국무회의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미리 보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결론의 일부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날 선고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쟁점이 어차피 겹치고 같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같은 날 선고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빗나갔습니다. 이것은 헌재가 저는 어떤 방식으로 피해갈 것이라고 보느냐 하면은요. 일단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를 합니다. 예. 즉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시한 일정한 사실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리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사실 인정에 있어서 먼저 소추 사유로 제시되는 부분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드러난 경과 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에서 드러난 경과를 보면은 한덕수 총리가 말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실 인정에 있어서 소추 사유가 부정이 되면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예.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직접 판단하지 않는 기술적인 장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 미리 보기가 되는 상황을 헌재가 좀 세심하게 방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추론하고 있습니다. 혹시요,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쉽사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기각이나 각하로 나올 경우, 예를 들어서 기각이 나올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하고는 어떻게 영향 또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총리 사건의 결론으로 인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이미 결론이 특정하게 예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것을 헌재가 지금 의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련하게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는 그런 마무리 단계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독립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상호 무관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는 저는 이렇게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일단 오늘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오늘 나올 거라 몰랐습니다. 갑자기 헌재에서 그 얘기를 공개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24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더 큰 관심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언제냐는 거죠, 지금요. 오늘도 그 얘기는 없었어요.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종의 달력이 나오는데요. 일단 오늘 목요일 20일, 내일, 그러니까 내일 하루 남긴 했으나 오늘까지 얘기가 없는 것 같은 내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일단 다음 주 날짜 좀 보겠습니다. 월요일인 24일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날짜 잡혔죠. 방금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25일은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26일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심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관심사죠, 지금요. 그리고 그 뒤에 27일, 28일 아직까지 뭐가 없어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27, 28 이때 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모르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김상일 평론가께는요. 일단 다음 주 26일이 어떤 게 기준점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아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2심 선고다. 이 평가받는 이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항소심 사건 선고가 나오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26일 뒤로 잡힐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닙니까? 25일은 그렇죠. 아닐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엄청난 불만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까? 민주당으로서 불만을 갖느냐, 민주당의 많은 사람이 불만을 갖겠죠. 민주당의 다수가 그럼 불만을 다수가 가질 수 불만을 있는. 가질 거지 당으로서 불만을 가질 일은 저는 아니라고 그럼 이재명 보고요. 대표와 민주당 소속의 많은 당원들이 불만을 그렇죠. 가질 수 있는 왜냐하면 상황이 당 대표와 관련된 예. 일이기 때문에 많은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과 탄핵 심판일은 어떻게 맞물려 있냐면 대선일 전에 예. 그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선거법과 관련된 대법원 최종심이 판결이 나오느냐. 최종심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예.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하고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의 문제는 아니죠, 이게. 당의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뭐 한 후보가 예. 될 수 있는 유력 후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만을 갖겠지만 그 탄핵 심판 예. 그것은 빨리 나올수록 좋다가 기본 생각인 겁니다. 빨리 나올수록. 왜? 이거는 당의 유불리,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예. 지금 국가가 빨리 안정화되지 않으면 국가 경제와 국민의 민생이 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 무너지면은 그냥 무너져가지고 살짝 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예. 저 아래로 추락하는 거거든요. 국가나 뭐 국민이나 삶이 예. 그 저 아래로 추락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빨리 해주고 예. 그리고 경제가 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투자 결정이라든가 그 일자리를 뭐 새로 만드는 결정이라든가 예. 고용 결정에 아무도 지금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제가 거의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리고 그 입장은 이재명 대표의 이거와도 뭐 일정 정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지만 예. 꼭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방금 봤던 날짜 추정하는 그 달력을 한번 불러보죠. 손중혜 변호사는 저 달력을 좀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번 주는 아닌 것 같아요. 내일 하루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음 주 이후라고 보는데 다음 주 중에 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가능성이 보이는 날짜가 있습니까? 어떤 걸로 좀 전망하십니까? 저는 판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어제 오후 4시부터 평의를 진행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혹시 어제의 평의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을 판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제 판결했기 때문에 오늘 선고기일이 지정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 사건의 결정의 내용들이 다 정해졌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의를 통해서 판결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대부분에 대한 쟁점은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예. 최종 판결을 내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수목금도 선고할 만큼의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수목금이면 26, 27, 28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빠른 26일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날인데 혹시라도 겹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별개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법원도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꼭 형사재판 선고기일을 피해서 선고기일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신속하게 판단하려는 게 헌재의 입장인데 지금 왜 이렇게 늦어지나 봤더니 대통령 사건 먼저 했으면 이렇게 지연되지 않았을 것인데 예. 중간중간 감사원장 사건도 있었죠. 검사 사건도 있었죠. 보니까 또 국무총리 사건 먼저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장관도 지금 탄핵 소추돼서 또 이게 좀 변론이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을 또. 했다네 동시에 수 사건을 같이 평의를 하다 보니까 기일이 예정보다 좀 지연되는 측면도 읽히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예.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신속하게 그래도 선고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3월 말 선고도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3월 말이면 다음 주밖에 이제 없는데 그 다음 주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건데 송영훈 전 대변인은 혹시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이 아니고 4월로 또 넘어갈 가능성. 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또 얘기를 근거를 대면서 설명도 해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관 8인의 평의는 지금 엄격한 보안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예. 언제 선고할지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고지하면은 거기서부터는 대응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4월로 넘어갈 가능성 제로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뭐 신속한 판단과 국정 공백의 방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너무나 첨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굉장히 역사적인 문서가 될 것이고 그 결정문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직접 읽어보려고 하실 겁니다.
최대한 논란이 없이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헌법재판관들이 완결성을 기해서 결정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사회가 조금 용인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무한정 시간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겠죠. 그러나 그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헌재가 4월 17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용인해줘야 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3월 28일 선고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 달력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다음 주거든요. 지금 송영훈 전 대변인도 그렇고요. 손정혜 변호사도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날짜가 26일일지 27일지 28일지 모르겠지만 셋 중에 하나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에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나오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잡혀서 그리고 나온다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법 슈퍼위크다. 이렇게 불릴만 하네요. 세 가지 결과가 같은 주에 나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정치부, 사회부 기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슈퍼위크란 표현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봐야 됩니다. 아직은 확실하진 않습니다.